앞선 기사를 통해 보신 것처럼 해군이 해양력의 중요성을 안보와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자를 펴냈습니다. 특히 해군, 해병대, 해양경찰이 해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발간한 최초의 저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해양력이 중요한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동선 해군 미래혁신연구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일단 시청자분들께 자세한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해군 미래혁신단장 박동선입니다. 1987년에 해군사관학교 41기생으로 임관했고 지난 33년 동안 해군본부 정책부서와 또 1, 2 함대 사령부, 인천해역 방어사령부 등 작전부대에서 근무 후 준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 2020년에 해군 미래혁신단장으로 부임을 했고 해군 참모총장의 과학기술 특별보좌관 임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해군의 비전 설계와 전략, 전력 개념, 미래전을 연구하고 있고 또 스마트 내비 건설을 위한 각종 과제와 혁신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소요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임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군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본격적인 책 발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제목이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입니다. 사실 이런 책을 발간하게 된 어떤 배경과 의미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입니다. 네. 바다는 국가 번영과 평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은 해양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대국민 홍보책자로 발간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해군, 해병대, 해양경찰이 최초로 공동 발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처럼 책에서는 해양력 강화를 위해서 안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해양 관련 산업 부흥, 해양국가 국민으로서의 노력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책자 발간을 위해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국가 번영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매우 뜻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군인이다 보니까 이 책을 공동 발간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만 이게 진행이 됐을 것 같고 그걸 아마 해군이 했을 거라고 저는 사실 유추를 해봅니다. 네.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해군에서 네. 다들 역할을 해주셨지만 네. 해군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을 했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책자의 핵심 내용을 사실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간추려서 요즘 또 세 줄 요약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이다 보니까 간추려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 내용을 간추려 보면 먼저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국부 창출을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이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해양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역량인 해양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역사적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는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시대에 활발한 대외 해상 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충무공 이순신께서 거북선과 판옥선 등으로 국가의 해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난을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 있어 중요한 해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3가지를 준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해양국가 국민임을 인식하고 해양력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운 산업의 부흥입니다. 해양력 건설의 근간인 조선산업, 우리나라 수출의 99.7%를 책임지고 있는 해운 산업, 수산업 등은 해운 산업의 전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해양력을 지키는 핵심 요소인 해군, 해병대, 해양경찰 간 통합된 결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해양병력을 구축하고 해양의 안전보장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사례도 말씀을 미리 앞서서 해주셨지만 그 대한민국의 해양력이 중요하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좀 더 추가해 주시려면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네. 현재 대한민국의 국부 창출은
대무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무역은 거의 바다를 통한 선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대외 의존도는 G20 국가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며 네.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63.51%를 기록할 만큼 그 비중이 높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관할 해역인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등의 면적은 국토 면적의 4.4배에 이릅니다. 지난해 2020년 기준으로 항만은 총 60개로 수출입 화물의 99.7%를 처리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주 규모도 세계 1위, 또 신규 선박 건조 규모 세계 2위, 선박 보유 규모는 세계 7위 등 바다와 관련된 모든 통계 지표에서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해양국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생면성과 같은 바닷길이 막혀버린다면 각종 원자재의 공급 차질,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양교통로가 차단된다면 일일 경제적 피해는 약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주요 항만이 차단될 경우 일일 약 1조 3천억 원의 국가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15일 동안 해상교통로가 차단된다면 철강을 비롯한 제조업, 건설업이 마비되고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마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바다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입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력과 해양 관련 산업의 부흥,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체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원이 없는 국가인 만큼이나 그 바다가 가지고 있는 해양력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최종 결과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먼저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바다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해양 국가임을 모두 인식하고 해양력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력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역량과 노력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양 산업의 부흥입니다. 해운 산업은 거점 항만의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수산업은 환경 친화적인 양식업을 발전시키고 어촌, 어항의 인프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과 규모를 자랑하는 조선산업 역시 해양력 건설의 근간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군, 해병대, 해양경찰 간 통합된 결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군, 해병대, 해양경찰은 국가 안보와 합동전력의 핵심 축으로서 적정 해양 병력을 구축하는 데 국가적인 노력과 의지의 결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방위적으로 해양 안보 역량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해양 관련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제 해군, 말 그대로 해양력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되고 구체적인 방향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